안녕하세요. 예비작가 소면입니다. 이번 영상은 도자 기법 중 하나인 몰드 캐스팅 기법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찍어보았습니다. 캐스팅 기법이란 석고로 만든 틀을 이용해 같은 모양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틀을 가져와 줍니다. 틀은 형태에 따라 조립하거나 사용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틀에 슬립을 부어 석고 틀 겉면에 흙이 붙여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캐스팅을 진행할 땐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슬립을 빼내어주고 굳은 흙을 석고틀에서 빼내어주면 석고 캐스팅을 이용한 도자기 제작이 됩니다. 슬립을 붓기 위해선 체에 걸러서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팔이 아픈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에선 편집되었지만 3분 정도 기다린 후에 슬립을 부어주는 모습입니다. 너무 길게 하면 벽이 두꺼워져 원하는 모양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며 작업해줘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슈퍼 슬립이란 소재 자체가 조금 두껍게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틀의 특성상 구석구석 모여있는 슬립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저 부어주고 다음 작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할 일은 캐스팅한 자리를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후에 뒤집어 몰드에서 벗겨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 정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기물에 손상이 가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아크릴로 만든 도장입니다. 예쁘죠? 다음엔 조금 더 상세하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다 되었으면 뒤집어서 마른 정도를 확인해주고 이니셜을 찍어줄 겁니다. 찍는 이유는 정확히 제 기물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천천히 몰드에서 굳은 슬립들을 떼어줄 겁니다. 틀을 고정시키는 고무줄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고무줄을 제거해 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기물을 다듬어 줄 겁니다. 예새와 전칼을 준비해 줍니다. 예새는 나무로 만들어진 칼로 몰드에 크게 손상을 입히지 않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전칼은 쇠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칼입니다. 마지막에 정리할 때 사용해 줄 겁니다. 겉에 붙어있는 슬립들 중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하나씩 정리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에 있는 기물이 찢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은 슬립은 재사용이 가능하니 따로 보관해 줍시다. 나머지 부분도 차근차근 떼주겠습니다. 틀의 형태를 생각하며 겉에부터 하나씩 떼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두툼하게 붙어 있으면 생각보다 떼기 쉽습니다. 맨 윗부분은 사용할 수 없으니 따로 다 떼어줍니다. 이제 전칼을 사용해서 세세하게 정리해 줄 겁니다. 물을 묻히고 벽면을 따라 그어줍니다. 몰드가 상하지 않게 조심해서 살살 그어줍니다. 몰드에 상처가 난다면 슬립에도 섞일 수 있고 추후 사용하기에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쉬운 부분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틀을 만드는 부분이 끝나서 복제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몰드 틀을 따로 파는 상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몰드 틀을 만드는 곳은 없어서 추후에 제가 혼자 만들 예정입니다. 말을 하다 보니 내 귀퉁이를 다 없앴네요. 이제 붓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날카롭게 다듬어진 부분을 붓으로 한 번 더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저한 부분이 너무 날카로우면 유약이 잘 안 먹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서 꼼꼼하게 다듬어 주겠습니다. 붓을 한번 쓸 때마다 물을 묻히면서 해줘야 합니다. 수분기가 빠진 흙은 자국이 남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말려주도록 합시다. 두 개의 틀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틀도 떼어주겠습니다. 이번 틀은 조금 빠르게 돌려보겠습니다. 이번 틀은 모양이 조금 다르죠?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달라 그렇습니다. 앞전의 틀은 몰드의 밑면에 생략한 방식이고 이번 몰드는 위에 틀을 만들어 조금 더 쉽게 자를 수 있도록 만든 틀입니다. 이 이야기는 추후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어느 분야도 똑같겠지만 도예도 비슷한 과정을 반복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블레 작업이나 캐스팅 작업은 비슷하거나 같은 모양의 기물을 제작할 때 더욱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면 할수록 좋아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남은 부분을 정리해주고 틀을 떼어내면 말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른 틀의 옆면도 분리해주겠습니다. 반건조 형태로 마르면 분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덜 굳으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틀에도 조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구분해가면서 떼어줍니다. 저는 제가 만든 틀이기에 위치를 잘 알고 있으니 조심해서 떼어주고 있습니다. 다 떼어내고 난 뒤에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겠습니다. 다음에도 사용하기 위해서 몰드의 한 부분씩 정리해줍니다. 도예의 기본은 청소입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기물의 손상이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알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굳었네요. 틀과 기물을 분리하기 위해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틈 사이에 사인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떼어낼 때는 원래 조금 더 말려준 뒤에 진행해도 괜찮지만 저는 성질머리가 급한 한국인이라 이른 시간 내에 떼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허영범이 내입니다. 떨어뜨리지 않게 두 손으로 잘 받치면서 떼어내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말짱 꽝입니다. 만건조로 잘 굳었네요. 이제 다른 곳에 보관해주겠습니다. 다른 틀에서도 조심히 떼어주겠습니다. 겉에서부터 차근차근 떨어뜨려 봅시다. 다른 틀에서도 잘 나왔네요. 이것을 하얗게 될 때까지 굳힌 후 초벌 가마에 넣으면 기초 작업은 끝입니다. 두드려도 물렁하지 않고 딱딱하게 굳었네요. 이제 가마에 넣어봅시다. 이것은 제거를 마친 기물입니다. 크기 비교를 위해 굽지 않은 기물을 가져와 봤습니다. 약 12% 차이가 납니다. 많이 작아지죠? 이제 완성된 기물을 가지고 캔버스처럼 만들어줄 겁니다. 이번에 사용할 방법은 전사지 기법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저 캔버스 안에 넣을 겁니다. 전사지가 담길 만큼의 물을 준비해 준 뒤에 전사지를 2, 3분간 물에 적셔줍니다. 전사지를 넣어줄 때는 뒤집어서 넣어줘야 합니다. 꼼꼼하게 적셔주지 않으면 필름이 벗겨지지 않으니 주의해 줍시다. 필름이 잘 벗겨졌으면 잉크가 붙여진 부분으로 잘 붙여줍니다. 처음엔 전사지 위치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기가 묻은 상태로 붙여줍니다. 붓질 곳이 정해졌으면 이제 물기와 기포를 제거해줘야 합니다.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 부분은 터지거나 잉크가 날아가 원하는 모양이 되기 어렵습니다. 꼼꼼하게 제거해줍시다. 물기를 제거하는 도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원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춰도 기포가 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마에서 구워주면 완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모양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